오늘 리뷰는 바로 니와 콜의 기체 로보톤 블리츠 건담 버전 아니메. 블리츠 건담이 로보톤이 생각보다 박스도 두껍습니다. 그죠? 뒷모습도 이놈 발매는 2023년 12월 23일에 했고요. 가격이 예가로 8,000원입니다. 그냥 딱 블리츠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또 옵션, 교체 파츠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바로 즉시 오판 빠밤. 뭐가 많군요. 가장 눈에 띄는 게 아무래도 여기 이거 같아요. 이펙트. 참고로 이번 박스 라벨에 들어있는 명대사 아스란 사갔대. 아스란 물러서요. 명대사죠. 명대사지. 이 이후로 니와 콜이 됐기 때문에 그랬죠. 자, 구성을 전부 다 꺼내봤습니다. 이것저것 들어있는데 아무래도 이펙트가 몇 개 더 들어갔다라는 게 특징이기도 하고 이제 형태를 좀 바꾸기 위한, 그러니까 아스란 사갔대 할 때 그 모습을 재현하기 위한 파츠가 들어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교체용 손입니다. 주먹 손은 기본 장착이고 그 외에 무장손, 라이플손, 편손이 2종 들어가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살짝 더 굽혔냐 펼쳤냐에 따른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리고 메인 무장인 공순 시스템 트리케로스, 검은색과 은색 라인 그리고 붉은색으로 이루어진 그런 아주 멋들어진 무장이기도 하고 굉장히 로망 넘치는 무장이기도 하죠. 3개의 무장이 혼합되어 있고 그중 하나의 무장은 3개가 들어가 있으니 아주 로망 넘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겉부분은 기본 쉴드죠. 기본 쉴드로 작용을 하는 거고, 내부를 보면은 여러 가지 무장들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중간에 빔사벨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한 빔 파츠도 마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빔 파츠 자체는 이 원형 빔사벨이 아니라 살짝 더 넓적한 느낌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길지 않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딱 사이즈에 맞춘 것 같은, 비율을 맞춘 것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구멍 자체는 다른 버전 아니메의 그 조인트와 똑같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형태의 빔 파츠를 가지고 와서 끼워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 위에는 50mm 레이저 라이플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나름 디테일도 조금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가 구멍도 있기 때문에 역시나 같은 규격의 빔 파츠라면 다른 것들 끼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하단에 3연장 초고속 운동체 관통탄 랜서 다트. 말 그대로 고속으로 발사해서 적을 꿰뚫어버리는 관통탄입니다. 근데 가만 보면은 이제 위에부터 아래까지 사이즈가 조금씩 다르죠. 맨 위에 있는 게 가장 길고 중간 가장 짧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만 보면 앞도 사선으로 내려가고 오른쪽도 뒷부분이죠. 뒷부분도 이렇게 사선으로 내려가게끔 되어 있는 형태고요. 뺄 수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빼는 건 조금 힘들고 뒤로 빼면 좀 편하게 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작게 홈이 파여 있는데 이 뒤에 있는 홈을 이 뒤쪽 파츠와 라인을 맞추면 이렇게 하면 각각의 랜서 다트가 딱 정렬하는, 딱 맞게 정렬하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라이플이 있다 보니까 이 센서도 있는데 센서는 메탈릭 레드로 작게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손에 쥘 때는 라이플 손 쓸 거예요. 그리고 왼팔에 장착할 피어서록 글레이프니르, 왼팔에 장비된 와이어를 내장하고 있는 클로 유닛이죠. 말 그대로 이제 클로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입이 벌어지는데 그거는 교체 파츠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앞부분이 금색으로 도색 처리가 되어 있고요. 뒷부분에 뭐 빨간색 포인트라든가 이제 버니어 파츠들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날개 부분도 이제 빨간색으로 부분 도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 이 입을 이렇게 파츠를 교체해 주는 거죠. 간단하게 교체해 줄 수 있고요. 이 내부에도 간단한 형태지만은 이제 디테일이 조금 더 들어가 있기도 해요. 거기다가 이 글레이프니르용 버니어 이펙트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뒷부분에다가 각각의 버니어 이펙트를 끼울 수 있고요. 이 가운데 끼우는 게 날개 때문에 조금 불편한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 유선식이다 보니까 짠! 전용 와이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이 끝부분에 각각의 조인트들에 맞춰서 끼우고
반대쪽은 팔에 연결한 다음에 이 앞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스탠드 위에 올리는 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남은 파츠들은 교체용 파츠들인데, 먼저 오른쪽 어깨 파손 파츠, 말 그대로 오른쪽 팔 자체를 전체적으로 교체해줄 파츠입니다. 겉부분에는 파손된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형태라고 할까요? 나름 요 가동축 같은 게 남아있긴 하네요. 약간 가운데 사각형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오른팔을 잃고 이제 그게 나중에 아마추어한테 가는 골드 프레임한테 가는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랜서 다트를 든 왼손입니다. 왼손은 고정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왼손 전체를 교체해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무장을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왼손용이고, 거기다가 또 한 번의 교체 파츠, 빠밤! 네, 흉부 교체 파츠입니다. 흉부 이펙트 파츠인데요, 말 그대로 흉부의 외장 자체를 교체해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라 할 말이 없는 이펙트인데, 나름 이제 색깔도 밑에는 이제 골드 컬러로 해가지고 이제 클리어 옐로우 위에다가 끝부분에 이렇게 도색이 들어가 있고요. 스파크가 겁나게 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맞습니다. 이 앞에는 촥 하고 이제 키라가 놀래서 무기를 놔야 하는 위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따가 마지막에 해보도록 하죠. 아무튼 나는 이제 본체 남았는데 이제 무장들 먼저 들려주도록 할까요? 일단 왼팔의 글레이프니르 같은 경우는 그냥 앞에서부터 이렇게 끼워주기만 하면 되고요. 오른팔 트리케로스는 손 교체부터 해줘야 됩니다. 기본 주먹손 장착하고 있는 거 빼고 라이플 손을 들려줍니다. 그 다음 트리케로스의 손잡이를 장착을 해주고 그 위에 있는 조인트를 이 팔뚝에 맞춰 끼워주면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타이트해요. 그냥 하려 그러면 조인트가 요 팔 위치랑 안 맞아요. 요 구멍 위치가 안 맞아가지고 요거를 조금 이렇게, 일단 손을 끝까지 올리고 손목도 이제 팔과 빈틈없이 끝까지 밀어넣어 준 다음에 살짝 힘주면서 끼우면 껴집니다. 정말 위치가 아주 딱 맞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무장 다 장착하고 딱 스탠딩 세워봤습니다. 아주 베이직하게 설정화처럼 그대로 한번 세워봤습니다. 설정화랑 비교했을 때 진짜 이게 버전 아니메의 매력입니다. 뭔가 굉장히 딱딱한 듯 하지만 그렇다고 설정화랑 비교했을 때 절대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느낌? 설정화 그대로기 때문에 진짜 빼다 박았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설정화다. 하지만 버전 아니메의 매력은 뭐다? 이제 가동 범위가 굉장히 넓고 가동 포인트가 많다. 그래서 설정화처럼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다리 좀 더 벌려주고 허리도 숙여주고 어깨도 좀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좀 더 스타일리쉬하게 세우는 것도 가능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포즈를 맞춰주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블리츠 건담의 느낌을 굉장히 그 설정화 느낌, 그리고 애니메이션에 등장한 그 느낌을 굉장히 잘 살려놨습니다. 그래서 역시 버전 아니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구석도 있어요. 가장 큰 포인트가 일단은 외장의 컬러입니다. 분명 검은 계통, 어두운 계통의 컬러를 쓰기는 썼지만 이게 묘하게 물 빠진 느낌은 어쩔 수 없는 걸까? 이런 느낌? 좀 더 어둡게, 좀 더 검게 했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느낌도 솔직히 조금은 있어요. 애니메이션 느낌 보면은, 애니메이션은 완전히 그냥 새까매버리면은 그거대로 또 이제 화면에 비춰질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밝은 톤이긴 해요, 보통은. 그것 때문인지 이제 피규어도 이제 버전 아니메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설정화를 보더라도 그림자진 부분은 새까만데 그게 아닌 부분은 딱 지금처럼 조금 더 밝은 톤의 컬러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는 호불호의 영역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조형 자체는 잘 나왔으니까요.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머리부터 보도록 합시다. 머리, 일단은 중요한 거는 원래 블리츠가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 조금 어벙해 보였나? 아니, 이게 근본이라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버전 아니메니까요. 근데 이렇게 다들 어떤 건담이든 이렇게 약간 밑에서 보면은 다들 어벙해 보이기도 해요. 살짝 이렇게 위에서 봐야지, 45도 각도로다가. 아무튼 블레이드 안테나 중간에 검은 색깔 포인트 컬러가 들어가 있고, 블레이드 안테나는 전체적으로 금색으로 부분 도색 된 줄 알았지만 부분 도색이 없는, 전혀 그냥
카레보다도 약간 하이라이스 컬러 블레이드 안테나인데 블레이드 안테나에 도색이 없을 줄이야. 나름 금색 해주면 이쁠 텐데. 그 외에는 뭐 눈 부분에도 메탈릭 블루 컬러 도색이 되어 있다든가, 그 밑에 빨간 색깔의 이제 아이라인이라든가 뭐 다 잘 되어 있고요. 고개 살짝 들어보면 잘 보이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마 정중앙에는 메탈릭 레드 도색이 들어가 있고, 정수리에도 빨간 색깔의 부분 도색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통 잘 보면은 이제 흉부 위아래로 다 덕트 디테일들이 있는데, 이거 다 파츠 분할에 안쪽 검은색만 부분 도색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정중앙에 역삼각형의 노란 색깔 포인트 잘 도색되어 있고, 흉부에 붉은 색깔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되어 있습니다. 조형 좋네요. 뭐 곡선도 괜찮고요. 꽤 괜찮고. 그리고 등으로 갔을 때 이제 등 정중앙이랑 이렇게 위아래로 해서 스러스터 디테일들 다 들어가 있고, 백팩 정중앙에는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물론 이제 버전 아니메 이펙트를 여기다 끼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건담에 들어있는 거 쓰면 딱이겠네요. 그 외에도 외장 잘 보면은 작게나마 이렇게 양각 디테일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도 이제 빨간색과 검은색, 그리고 프레임 컬러의 적절한 색깔 조합이라든가 이런 거 잘 되어 있고요. 가만 보면은 어깨 붉은 색깔 요 라인 부분은 요거는 도색 처리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바깥쪽에 어깨 안쪽에 요 검은색도 도색이고요. 그리고 블리츠는 양팔이 비대칭이잖아요. 왼팔에는 글레이프닐을 장비하기 위한 이제 어댑터가 고정으로 되어 있고, 팔 자체에도 디테일들이 조금 더 들어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주먹손 같은 경우는 기존의 다른 버전 아니메와 다르게 딱 이제 꽉 쥐고 있는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틈이 거의 없어서 여기도 빔사벨 쥐기도 좀 힘든 그런 주먹손 전용 손이고요. 그리고 오른팔은 아예 트리케로스 장비를 위한 전용 팔로 되어 있죠. 그리고 골반 같은 경우 보면은 여기도 이제 내부에 검은 색깔 같은 경우는 도색 처리되어 있고, 여기는 빨간색도 내부는 도색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 보면은 이제 볼륨감 어느 정도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끝에 빨간 색깔 라인이 이제 도색 처리되어 있고, 뒤쪽 스커트는 볼륨감 자체는 그냥 컴팩트한 느낌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큼지막한 느낌은 아니네요. 그리고 다리 부분 보면은 이제 허벅지의 볼륨감이나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디테일 재현이나 이런 것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종아리 쪽에 노출되어 있는 프레임, 이 부분이 약간 스트라이크 건담이라든가 다른 GAT 시리즈와 공통적인 부분이 여기죠. 프레임, 종아리 프레임이 노출되어 있다. 그 외에도 이렇게 외장의 볼륨감 곡선 뭐 이런 거라든가, 무릎에 빨간 색깔 포인트라든가 쭉 내려가서 정강이의 붉은 색깔 라인부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기본 디테일이나 형태 다 도색 처리되어 있기도 하고 파츠 분할되어 있기도 합니다. 발 자체도 발꿈치 쪽은 이렇게 약간 뿔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 형태의 디테일 다 들어갔고, 발바닥 역시 여기도 발바닥에도 구멍 뚫려 있으니까 당연하지만 이펙트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가동인데 개인적으로 가동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냥 아쉬운 게 아니라 좀 많이. 일단 첫 번째, 목 가동 굉장히 아쉽습니다. 왜? 지금 이게 고개를 최대한 숙인 겁니다. 턱을 당기는 액션이 안 됩니다. 고개를 드는 건 되거든요. 드는 건 많이 들어집니다. 아주 멋들어지게 들어지고, 고개 돌아가는 것도 턱이 이제 옆에 장식에 좀 닿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돌아가고요. 약간 고개를 숙이면서 하면은 더 돌아가기도 해요. 근데 정작 앞으로 숙이는 게 분명 이중관절이거든요. 위에 볼관절 하나 있고요. 밑에도 볼관절이 하나 있어요. 밑에 이제 프레임 자체가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게 뒤로 안 가거든요. 고개를 숙일 수가 없습니다. 더 안 숙여져요. 너무 딱 설정화만큼만 턱을 당길 수 있다?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좀 아쉽고요. 좀 더 멋들어지게 시선 처리할 수 있었는데 좀 아쉽고요. 그리고 어깨, 이게 좀 여기도 좀 두렵습니다. 가동 범위는 좋습니다. 이렇게 어깨가 내려갔다가 들썩였다가 이런 부분 좋고요. 앞으로 살짝 움직이는데 이 백팩과 함께 이제 흉부 자체가 이렇게 앞으로 좀 이렇게 빠져줍니다. 그래서 가슴을 모으는 것도 어느 정도 또 가능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깨 가동도 나쁘진 않네 라는 느낌이거든요. 팔 옆으로 드는 거, 분명 트리케로스라는 거대한 무장을 들고 있지만 그래도 팔 옆으로 크게 들어집니다. 다만 이 어깨를 들썩이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파츠 교체를 위해서라도 살짝 물어보면 C형 관절로 돼 있어요. 이게 트리케로스라는 좀 큰, 그래도 꽤 큰 편인 무장을 드는데 너무 좀 너무 찰칵 이거 아닌가. 그래서
다른 로보톤들에 비해서 미묘하게 헐거운가? 이런 느낌이 살짝 들어요.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은 괜찮겠지? 막 이런 느낌? 그리고 팔꿈치는 이중 관절로 완벽하게 굽혀집니다. 아주 멋들어지게 굽혀지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아주 큼지막하게 굽혀집니다. 잘 굽혀지고요. 팔 옆으로 돌렸을 때도 크게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요. 그리고 허리, 예, 허리 놀랍습니다. 허리 돌아가는 거, 그래도 45도 조금 넘나? 꽤 많이 돌아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허리 자체를 이렇게 좌우로 조금씩 스윙을 해줄 수도 있고, 특히나 허리 숙이는 게 어마어마한데 일단은 흉부에서 가동 포인트가 하나 있고요. 흉부 그리고 허리가 쑥 하고 굽혀집니다. 와우, 거의 90도 가까이 흉부가 골반에 닿을 것 같이 크게 굽혀지기 때문에 허리 숙이는 거 하나 또 기똥차게 움직인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 상태에서도 허리 스윙하는 거는 더 많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아주 큼지막하게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죠. 반대로 드는 것도 조금은 가능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백팩 플랫 부분이 좀 걸려요. 그래서 허리 드는 건 좀 약하다. 그리고 고관절, 일단 사이드 스쿼트 볼관절을 통해서 이제 편하게 회전 이렇게 들어지고 움직이는 게 가능하고요. 이 프론트 아머 같은 경우는 올려보면은 외장이 들려요. 그래서 원래 순서상으로는 외장 먼저 들고 프론트 아머 스쿼트를 가동을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스쿼트도 가동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 뒤쪽 스쿼트 움직여 보니까 지금처럼 골반에서 허리를 한 번 더 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것까지 다 합하면 진짜 외장끼린 벌써 위아래가 맞닿았을 정도로 허리가 완전히 굽혀진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무엇보다 골반이 아예 들려버리니까요. 거기다가 고관절 자체는 이렇게 밑으로 쑥 빠집니다. 추기동이 가능해서 다리 그냥 편하게 들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스쿼트 피하면 굉장히 많이 들어지고요. 이 무릎 관절도 이중 관절인데 여기는 조금 어색할 수 있는 게 아래쪽 관절만 딱 움직였을 때 프레임이 노출되는 게 관절 위치가 좀 이상한가? 이런 느낌도 좀 들기는 해요. 그렇지만 다 움직여 보면은 꽤나 괜찮게 가동을 한다. 근데 여기서 참 안타까운 게 하나 있는데, 허벅지 회전부입니다.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게 다예요. 허벅지 외장 부분이 프레임에 그대로 맞닿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그래서 회전을 얼마 못해요. 개인적으로 목과 함께 굉장히 아쉬운 부분 중 하나인데 더 움직일 수 있는데 못 움직인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발목, 기본적으로 뻗는 부분, 굽히는 부분, 굽힐 때는 발가락도 가동을 합니다. 그리고 옆으로 꺾는 부분, 이 위에 있는 관절과 합쳐서 이 발목 자체 관절이 이중 관절로 해서 크게 움직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정강이가 또 꺾입니다. 지금처럼 정강이 자체가 또 옆으로 꺾여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이렇게 정강이가 꺾이면서 좀 더 애니메이션 실루엣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무릎 꿇기도 아무런 문제 없이 해줄 수가 있습니다. 허벅지 돌아가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리 올라가는 거라든가 무릎 굽혀지는 거 등등등 아주 가동 범위 넓으니까요.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멋들어지게 세워봤습니다. 예. 가만 보니까 미라주 콜로이드 포즈랄 게 없잖아. 미라주 콜로이드는 이렇게 하면 되나? 미라주 콜로이드 블리츠 건담입니다. 그리고 오프닝 포즈! 시드 오프닝에 등장했던 바로 그 포즈, 대표 포즈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라이플 액션도 취해봤습니다. 건담 시드니까 시드 라이플 액션 취해봐야죠. 근데 이게 아까 제가 좀 걱정됐던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다리도 좀 더 벌리고 싶은데 스쿼트가 많이 안 움직여요. 허리 좀 돌렸다고 많이 안 움직여서 다리 벌린 게 지금 이게 답니다. 이게 스쿼트를 뺄 수가 있는데 빼면 훨씬 많이 움직이거든요.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깨, 지금 트리케로스 들고 있는 어깨가 이게 팔을 아주 길게 뻗으면은 좀 못 버티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특정 구간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탄성이 살짝 오면은 조금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 그리고 왼팔에 글레이프니르 액션. 자, 이렇게 이것도 대표 포즈라고 볼 수 있는데 뿐만 아니죠. 이거를 발사할 수 있잖아요. 그대로 발사. 이렇게 포함된 와이어를 통해서 글레이프니르가 슉 발사되는 느낌. 버니어 이펙트까지 활용을 하면은 꽤나 멋들어진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구도도 좋아합니다. 서서히 뒤부터 등 쪽부터 이렇게 사라져가는 거죠. 미라주 콜로이드 때문에 뒤로 백점프하면서 슬쩍 싹 하고 사라지는 이런 연출이면 굉장히 이쁠 것 같은데 입체물에선 힘들겠죠? 그게 아니면 올클리어 블리츠 건담이 이 로보톤으로 나와야 한다든가 어떻게 짜집기 해서 조합을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게 아니면은 이제 클리어 버전 블리츠 건담이 나왔는데 약간 그라데이션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 거라면 그것도 참 이쁠 것 같은데요, 그죠? 예전에 비슷한 게 있었어요. 이제 버전 아니면 이전에 로보톤 뉴 건담의 사이코 프레임 발동 버전이라든가 아니면은 유니콘 건담이나 아니면은 퀀터처럼 이렇게 블랙라이트 반응하게 만들어진 애들이 클리어 파츠를 기본적으로 외장에 썼던 걸로 기억을 해요. 거기다가 일부 파츠가 도색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블리츠를 만들어줘도 이쁠지도. 그 외에도 빔사벨 액션 간단하게 한번 취해봤고요. 요런 식의 액션도 괜찮습니다. 블리츠 같은 경우는 무장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도 괜찮고요. 적에게 달려드는데 이렇게 쉴드로 몸통을 가리고 눈매만 살짝 눈 라인만 살짝 드러나게끔 이런 구도도 참 이쁘거든요. 이게 쉴드 자체가 근접 무장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몸통을 가리면서 얼굴만 살짝 내비치는 요런 구도. 자, 그럼 대략적으로 볼 거 다 봤으니 아스란 사과때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오른팔 C형 파츠다 보니까 그대로 살살살 힘주면 빠집니다. 이렇게 빼낸 어깨 부분에는 그대로 이제 파손 형태 제형 파츠 껴주도록 하고요. 실제 적용을 해보면은 아예 이제 관절부를 가리고 그 부분에 이제 아예 파손되어 있는 느낌으로 잘 재현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왼팔에 글레이프니르는 제거를 하고 왼손 빼줍니다. 교체를 해줘야죠. 그대로 랜서 다트를 쥐고 있는 손으로 바꿔주고 자, 이 상태가 일단 아스란 사과때 모드. 그리고 오늘 저를 도와줄 친구는 ACGC 스트라이크 건담입니다. 잠깐 로보톤 소드팩이 아직 없어서 다음에 리뷰하도록 하고요. 바로 들어가 볼까요? 아스란 사과때 오른팔이 파손된 상태였지만은 미라주 콜로이드를 사용하고 랜서 다트를 들고 스트라이크에게 뛰어오는 블리츠 건담이었죠. 그렇게 뛰어오면서 랜서 다트를 힘껏 스트라이크를 향해 뻗어보는데 회심의 랜서 다트 공격을 키라는 몸을 숙여 피하게 되고 그대로 블리츠 건담은 앞으로 가서 스트라이크에 슈베르트 게벨에 그대로 부딪히고 마는데 여기서 외장 교체를 해줄 겁니다. 복부의 외장을 그대로 빼주면 구멍이 드러나고 여기다가 이펙트를 껴줄 건데 원래라면은 로보톤 소드 스트라이크의 슈베르트 게벨의 이펙트 빔 파츠와 이 블리츠의 이펙트는 서로 맞물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딱 가장 안쪽이 동그랗게 되어 있잖아요. 딱 물리게끔 되어 있는데 프라모델과는 이 부분이 호환이 안 돼서 아무튼 복부를 딱 이렇게 교체를 해준 다음에 저는 이 위에다가 딱 올려줄 거예요. 그리고는 이 키라 녀석이 갑자기 놀래면서 손을 놔버리는데 아스란 도망! 어머니 제 피아노를. 그것이 니콜의 마지막 유언. 그리고 포즈를 계속 취하면서 느낀 건데 이 스커트 이 허리의 위치에 따라서 각도가 아주 크게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허리가 정 위치에 있을 때 45도 움직였나? 45도 정도 움직이나 봅니다. 그리고 허리를 완전히 꺾었을 때 좀 더 움직여요. 허리를 완전히 꺾었을 때. 이 허리를 어중간하게 꺾어 놓으면 오히려 각도가 제약이 걸리는 듯한데 허리를 완전히 돌려주면 완전히 들어주면서 다리도 크게 들어줄 수가 있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로보톤 블리츠 건담 버전 아니메 리뷰를 해봤습니다. 가지고 놀기 참 좋습니다. 특히나 제작자의 악의가 느껴지는 이펙트.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도 쭉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피규어로도 니콜을 시킬 수 있습니다. 편하게 가지고 놀라고 아주 이펙트도 화려하게 잘 넣어줬어요. 아주 그 외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펙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참 재밌게 가지고 논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역시 버전 아니메다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가 있었어요. 대신에 저처럼 액션 포즈를 정말 다양하게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뭐 고개가 이렇게 크게 안 숙여져가지고 턱 당기는 게 좀 불편하다든가 아니면은 고관절 회전이 더 됐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된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 허벅지 회전이죠. 허벅지 회전이라든가 분명 아쉬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참 재밌게 가지고 놀았다라는 느낌이에요. 자,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라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시.